인스타그램에는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고 정말 좋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저는 멋진 사진을 만드시는 작가님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진을 만드는 건지 알 때가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멋진 작가님들이 사진을 촬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님들이 전달해 주시는 꿀팁들을 통해서 멋진 사진을 만들고 멋지게 인스타그램을 꾸며볼까요? 하단에 유료 광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제품에 대한 장단점이나 스펙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컨텐츠입니다. 니콘에서 제 채널들의 영상과 사진을 눈여겨보고 제품 대여와 소정의 고려 협찬을 주셨습니다. 고려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사진 촬영법 제작을 위해 스튜디오 대여비와 모델료, 그리고 작가분의 수고비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자연광 스튜디오 촬영법이며 모든 사진은 니콘의 Z6로 촬영되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한상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한상우 작가님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오랜 기간 촬영을 해오신 분으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스냅 사진 작업을 해오신 멋진 작가님이세요. 투명하고 청량한 사진, 안정적인 구도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아이템과 시선으로 멋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한상우 작가님과 함께 자연광 스튜디오를 선택하고 촬영하는 법, 그리고 바디 프로필에서 모델을 리딩하고 포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럼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디 프로필 촬영하는 장소를 선정을 할 때 뭐 따로 포인트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디 프로필의 컨셉은 이렇게 조명을 써서 하는 바디 프로필이 아니고 자연광을 활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채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처음에 제일 많이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 미리 사전 답사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연광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이렇게 골고루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일단은 빛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조금 스튜디오를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스튜디오를 피하는 방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스튜디오 뭐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인스타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이나 샘플 사진들을 많이 확인들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공간 활용도가 안 되는 곳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 장소에서만 촬영이 특히 많이 이루어져서 샘플이 그런 사진밖에 없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 공간에서는 여기밖에 못 찍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거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면 이제 거기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거 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같은 거를 켜셔가지고 그 주소를 한번 쳐봐요. 그리고 남향인지 북향인지 서향인지, 그리고 이 스튜디오의 창은 어디 쪽에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이렇게 채팅으로 상담을 하면서 여쭤보고 조금 더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취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튜디오 바닥이 되게 광이 많이 나는 마룻바닥이라던가 대리석 같은 곳이면 이렇게 난반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촬영할 때 조금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자연광 스튜디오에 오게 되면 조명이 없기 때문에 노출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해 방향이나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 안의 컨디션에 따라서 노출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노출을 잡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없을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촬영해야 될 공간에다가 하나를 두고 노출을 많이 잡고 있고, 계속 이제 햇빛이 바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뀌는 햇빛에 따라서 노출을 조금씩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 세팅이 조금 끝나면 이제 계속 여기서 모델은 저쪽에서 이제 고정된 장소에서 거의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팅 거리에 따라서 화각이나 프레이밍을 조금씩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공간의 층고나 그다음에 넓이에 따라서
그 화각 세팅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거 2470 렌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35mm에서 50mm 구간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클로즈업 촬영이 특별하게 필요할 때는 이제 그냥 가까이 가서 단렌즈로 찍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일단 여기를 고르게 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3면이 그래도 창이 다 조금씩은 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광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사실 메인 창인데 이쪽을 통해서 햇빛이 이렇게 직광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이미 이 각도가 지나가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가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창문이나 이렇게 현관문 같은 거에 있다 보면 이렇게 열면 이쪽에 빛 보이시죠? 해가 있는 게 이쪽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도록 빛의 길을 약간 만들어 준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빛의 길을 만들어 줘서 이렇게 바닥 쪽으로 이렇게 직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아마 해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제 이쪽 창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빛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에다가 빛을 좀 반사시켜가지고 반사판 효과를 좀 아, 주려고. 반사판이에요? 아. 그럼 누워서 촬영하네요, 이번에? 엎드려서 촬영을 엎드려서 할 것 촬영? 같아요. 아하. 여기서 찍으면 저 창을 안 쓰고 엎드려서 이렇게 호리존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벽, 하얀 벽이랑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모델 어깨 쪽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광이 좋은 점이 이 빛 때문에 좀 더 라인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인다 그래야 되나?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을 때는 이렇게 피부랑 자연광이 닿는 밀착면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어떻게 혹시 촬영이 진행되나요? 일단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색상이 다 검정색이라서 되게 어둡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 이 중간 쪽에는 빛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약간 빛이 은은하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이 빛들을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검정색 배경이다 보면 전체적인 노출이 다운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얀 배경에서 찍을 때보다 오히려 더 한 톤을 높여서 찍게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검정색 공간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많이 반사되는 공간이거든요. 빛 번짐들이 보이는 공간이라서 오히려 이럴 때는 또 밝게 찍게 되면 그 빛이 번지는 게 이렇게 얼룩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는 더 어둡게 찍은 다음에 이제 후보정으로 인물이랑 이런 부분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줘서 노출을 올리는 편이에요. 반 스탑 정도 어둡게 찍으면 이 뒤에가 좀 어둡게 찍히거든. 좀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그치. 아, 이렇게? 요거는 그러면 나중에 후반에서 또 피부를 더 살려주는 그치 거야? 그치. 이렇게. 사실은 피부 톤은 요게 맞는 거잖아. 그치. 지금 사실은 상태가. 피부 톤은 이게 맞지. 근데 뒤에 백 때문에 왜냐면 어둡게 이미 만들어서? 밝게 찍힌 걸 어둡게 하는 거는 힘드니까 어둡게 찍어서 피부만 밝게 보정을 하는 거지. 근데 영상은 조금 다른 거야. 그치, 영상은 그게 안 영상은 되니까. 무조건 밝게 찍어놓고 내리는 그치, 게 그치. 노이즈 때문에, 그리고 살릴 수가 없잖아. 어둡게 찍으면 그게 좀 어려워서. 이 영상은 그런데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둡게 찍어서 내가 살리고자 하는 특정 부위만 빛을 노이즈란다. 노출을 주는 거지. 그렇게들 많이 찍는 게 시네마틱한 색감들 찍을 때 일부러 다 어둡게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 부분에만 더 빛을 많이 주고.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DR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찍어도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이렇게 색상이나 노출을 살리는데 좀 용이한 카메라라서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촬영을 할 때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지금 딱 보시는 공간에서 인물을 위치시킬 수 있는 스팟을 정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은 메인으로 찍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 보시면 창이 네. 양쪽에서 다 지금 들어오고 있고 중간에 빛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을 제일 처음에는 활용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여기를 뭐라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빛 반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빛을 인물의 얼굴이나 이쪽으로 반사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은 드레스인데 이게 약간 소재가, 드레스 소재가 예를 들어서 벨벳이나 면이었으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같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시스루나 이렇게 이런 실크 같은 소재를 한 게 소재 자체가 이제 빛을 조금 반사시키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밝게 찍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의상 고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팁이네요. 다들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모델이 이렇게 서 있으면 보통 대부분 이렇게 그냥 서서 이렇게 찍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여자 모델들은 남자분들보다는 거의 조금 작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이앵글로 자기도 모르게 찍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찍게 되면 비율이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델보다 조금 앉아서 낮은 자세에서 살짝 로우 앵글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리존이다 보니까 층고가 사실 낮지만 위에가 라운드로 돼 있어가지고 낮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냥 이어진 느낌처럼. 그러네. 그래서 사실 이런 호리존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만약에 야외가 된다거나 이런 식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프레이밍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도 조금 중요해서 그것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레이밍을 우리가 이렇게 액정 안에서 보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약간 로우 앵글로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비율을 이쪽을 조금 더 크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길면 길수록 좀 더 사람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프레이밍을 할 때 조금 더 한 3분의 1 정도는 위에 헤드룸을 좀 띄워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델과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신발을 안 신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명 하이를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정면으로 가지런히 있는 것보다 약간 겹쳐서 살짝 여백인데 라인이 보이는 여백을 살짝씩 주는 게 좀 더 다리가 좀 라인도 예뻐 보이고 길어 보이고 그런 편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클로즈업 찍거나 할 때는 아이 레벨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 레벨을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아까는 이렇게 약간 밑에서 로우로 찍었다면 가까이 가서 클로즈업 찍을 때는 거의 표준준 렌즈 화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쳐다보는 듯이 아이 레벨을 맞춰서 찍는 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약간 퍼져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럴 때는 일단 모델분의 턱을 당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90도 각도에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화각을 조금 틀어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은 갸름하게 보이기는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석대로 하려면 사실 팔 접히고 뭐 이렇게 팔꿈치가 구부려지고 하는 것까지 다 표현을 해서 프레이밍해서 담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보정이 하기 좀 귀찮을 때가 있으면 이제 팔뚝 같은 걸 자르죠. 크롭으로. 그러면 팔은 표현이 되지만 이 팔뚝이 두꺼운지 가는지 표현이 안 되니까 네, 보정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여기 한번 아이 컨택.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도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둥글게 하거나 이럴 때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접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접히는 거는. 네. 살이 빠져 있어도 다 접히는데 그럴 때는 팔로 그 접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올려서 가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네. 어쩔 수 없죠. 선호하는 뭐 얼굴의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그거는 이제 모델마다 다 달라요. 좋아하는 얼굴 방향들이 대부분은 확고하게 있으셔가지고 처음에 촬영하기 전에 이제 어떤 얼굴 방향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촬영 들어가는 편이고, 보통 전문적으로 모델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찍기도 하고. 수아님은 어느 쪽 방향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큰 상관은 없는데 오른쪽을 더 선호하는. 근데 되게 대칭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뭔가 본인만이 또 마음에 드는 얼굴.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모델분들도 오른쪽이 좀 더 남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한쪽 방향이 좀 더 남성적이고 여성적이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혀를 더 빼야 돼요, 뒤로. 빼야 된다고요? 턱을 더 넓게. 그 정도? 이 정도에서 촬영을 할 때는 눈에다가 포커스를 좀 잠시만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뉴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심도가 얕아서 별로 티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돼요?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붙어야 되나요? 가까이 붙어서 이제 심도가 생겼으니까 눈동자에다가 맞추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턱 라인 쪽으로 지금 이제 뭐 유리컵들이 얼굴을 이제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되는 느낌들도 너무 좋고, 이런 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눈 쪽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긴 컵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표현되는 느낌들도 그냥 좋아합니다. 네. 여기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엎드려 볼래? 그렇게 한번 찍어볼까? 갑자기 생각이 드신 겁니까, 어르신? 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냥 떠오르시는 편입니까? 아 이런 걸 해야겠다? 이런 거? 왜냐면 저도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한번 따라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평소에 봤던 레퍼런스를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그쵸. 근데 현장에서 잘 생각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왜냐면 늘 현장에만 나오면 늘 이렇게 찍어야지 했던 것도 머릿속에서 백지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장면을 찍을 때 이런 느낌 말씀하시는 네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구도 잡는 게 좀 어렵다 그래야 되나? 머리가 되게 크게 나오고 뒤에가 좀 밸런스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앵글로 찍는 게 좋은지가 궁금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mm로 다 24mm 화각을 열어서 찍고 있는데, 모델이랑 저랑 거리는 되게 가까운 편이거든요. 팔 하나 벌리면 닿는 거리. 그래서 사실 이게 광각을 왜곡되는 걸 좀 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광각은 이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포커스가 맞는 쪽은 크게 보이지만 뒤쪽으로 소실점 쪽으로 보이는 쪽은 점점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왕가희 감독이 그런 식으로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광각을 클로즈업해서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찍게 되면 뒷부분들이 이게 되게 좁아지게 되는데, 그런 좁아지는 거를 의도를 하고 찍는 것도 있겠지만 의도를 안 할 때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표준줌으로 널널하게 봤을 때는 이 모델의 상반신 전체가 되게 그냥 짧아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얼굴 쪽으로 가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화각을 연체로 클로즈업을 가까이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리 쪽이 더 좁아 보이면서 이렇게 목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니까, 그런 걸 의도해서 찍을 때는 이제 그렇게 광각으로 해서 가까이 가서 찍는 거죠. 23mm 정도로 해서 가까이 그렇죠. 가서 찍어서. 이게 이제 더 뭐 광각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왜곡이 심하게 보이는 거고. 오늘 이렇게 한상호 작가님과 함께 자연광 스튜디오에서의 촬영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할스바나 작가님과 함께 자신만의 무드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 사진을 만드는 현장의 팁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사진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사진 영상에 대한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들은 다음 컨텐츠에서 또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